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강동선 박사와 함께 작성하는 쉽게 쓰는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 PBSP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고급형 이전에 이론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실천편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기본형, 일반형, 고급형 이렇게 올렸는데 이번에 실천편은 조금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제가 상반기에 한번 진행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고급형으로 가는 것이 가장 나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형이나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활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전략이나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무래도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가 조금 더 고급지다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쓸모가 있다. 조금 더 이걸 보고 나면은 누구나 좀 진행하는데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급형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현장에서 지금 일반형하고 기본형을 쓰고 계시다면은 고급형까지 우리는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었어요. 교육 이수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고급형, 이수는 했는데 경험이 아직 부족한 사람은 일반형, 그리고 교육 경험과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기본형으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와 복지기관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복지기관에서는 통합돌봄이라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배치되기 이전에 정보를 가지고 우선에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럴 때는 아마 기본형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배치되고 나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렇게 관찰을 하고 나서 자세한 계획서를 작성한다라고 할 때는 고급형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에서 고급형으로 넘어가는 것도 한번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서 고급형이 어떤 내용이냐. 기존의 기본형하고 일반형은 양식을 이제 별도로 사용 안 해도 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계획서 뒤에 별도의 양식이 첨부로 가는 것인데 별도의 양식을 작성하고 나서 계획서에서 그 양식을 해석한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사용하는 이제 이런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능력이 조금 있어야 되겠죠. 제 다른 영상에 각 양식에 대해서 조금씩 올려놨고요. 앞으로 변경된 양식에 대해서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계획서에다가 첨부하게 되면은 조금 더 좋은 계획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세하게 적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기본 지식을 조금은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양식을 많이 들여봤는데 양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양식에 대해서 조금은 교육을 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동 중재 관련해서 연수가 있을 때요. 이런 양식들을 활용하는 교육들도 좀 병행되면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성 단계는 기본적인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 작성, 이게 중재하는 우리가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행동을 선정해야 되겠죠. 여러 행동을 다 중재할 수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이용인에 대한 정보, 학생에 대한 정보겠죠. 이 부분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적으면은 이후에 중재 전략이나 안 그러면 중재 전략이 실제 효과를 볼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도전 행동이라는 것은 그 이용인, 당사자의 특성에 맞는 계획서거든요. 그런데 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단순 어떤 행동 중재 계획이다. 어떻게 작성했다. 이게 다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 단계가 다 중요하지만은 이용인에 대해서 파악하는 단계죠. 이것도. 근데 그보다 이용인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파악해 놓는 것이 이후에 중재 전략을 짜기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배치 환경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24시간 1대1 개별형도 있고요. 주간 이용센터, 평생교육센터, 그리고 학교에서도 특수학급, 특수학교, 완전 통합,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좀 달라지는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치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강화제 정보. 이것도 상당히 중요했어요. 강화제가 결국에는 많이 없으면은 뭔가 대체 행동 만들기. 대체 행동을 만든다는 건 행동 중재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죠. 뭔가 지금 행동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만들어야 되는데 강화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행동이 우리가 볼 때는 과하다, 뭐 너무 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그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당사자가 강화제를 가지고 있는가, 결국엔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걸로 인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강화제를 계속 찾는 노력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분포도 행동 기능평가 이 안에 포함되기도 하죠. 일단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언제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중재를 들어가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기능평가를 하고 나서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재 전략이 나옵니다. 그리고 행동을 초기하고 이후에 하고 꾸준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유지 전략, 일반화 전략이겠죠. 그러려면은 행동 변화 그래프를 작성해야 되는 것 같아요. 초기에 행동 중재가 효과가 있는 것을 아는 것도 행동 변화 그래프이긴 한데요. 이후에 잘 유지되고 있는 것도 뭐 프로브 설정이라고 하는데 띄엄띄엄 이렇게 측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작성을 해 놓으면은 이 행동은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새로운 행동이 나올 때 뭐 작성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고급형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기본 계획서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보면은 이제 체크하는 난이 많이 줄었죠. 체크하는 난이 줄고 수기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글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칸을 많이 늘려서 계속 늘려나가면 될 것 같아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칸을 늘리면은 이제 전체가 작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크기 정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적당히 잘 작성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작성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기존의 일반형하고 기본형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별도의 양식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양식을 참고하면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강화제가 많으면 더 많이 추가를 하고요. 계획도 더 많이 추가해도 돼요. 이 그래프도 더 길어져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배치 환경에 대해서 뭐 주관적으로 더 적을 게 있으면 그걸 적어 나가는 것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제 이용인의 일상생활과 건강 정보 있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내용을 많이 수록을 해서 혹시나 이 부분이 3장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많은 내용을 적어 두시면 이후에 활용하시기 엄청 좋다라는 부분을 안내 드립니다. 필요한 양식들은 이제 도전적 행동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뭐 레이즈드, 우리 강화제 설문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분포도 기록지, 뭐 ABC 서술 기록지, 뭐 QABF, 빈도, 지속시간, 행동 중재 기록, 엑셀 양식 등을 이제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이 양식들을 얻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올려놓기도 했는데요. 장애학 실천 연구소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양식들을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곳에서 활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 양식에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선은 크게는 3장에서 4장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2개일 경우에는 4장 정도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용에 따라서는 이게 뭐 4장, 5장, 6장 이렇게 확대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용인에 대한 정보 우리가 보통 많이 적잖아요. 자, 이 부분 적은 내용을 보시면요. 자, 한글 파일에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 자폐 성향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름, 나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른 양식에서 소개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그냥 정보를 적는 거니까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도전 행동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행동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 아니면 2가지 정도를 중재하는 게 제가 낫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도전적 행동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방금 다른 부분에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이 작성하는 부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욕설하고 물건 던지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전적 행동 우선순위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욕설하고 물건 던지기 그 외의 행동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니까 욕설이 1순위, 물건 던지기가 2순위가 나왔다는 거고요. 우리가 욕설이라고 하면은 해석하기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원래 ABA에서는 저희가 조작적 정의를 하자, 뭐 행동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은 욕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건 던지기도 어떠한 행동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용인의 일상생활과 건강정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체크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내용을 작성하는 걸로 의사소통 방식 같은 경우에 작성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체크하기보다는 자, 소리 지르기와 표정, 때로는 몇몇 단어들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한다. 그리고 간단한 지시와 일상의 단어를 듣고 수행할 수 있다. 의사표현 기능은 밥 주세요, 화장실 싫어요 등의 간단한 표현이 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상생활 도움 정도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기존에 체크를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이동을 하구나, 실외에서는 이렇게 이동하구나, 샤워나 목욕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계획서를 보더라도 이렇게 하는군요.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체크하는 형태는 내부적으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체크하면은 서로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근데 외부에서나 조금 더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좀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면요. 이거는 누가 해석하더라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동 가능하다 하면은 아닌데? 그렇게 이동 못할 수도 있는데? 너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요,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BA에서도 기술적이라는 말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내가 해석한 것이, 내가 작성한 것이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동일하게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의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 같은 경우에는요, 자, 기존의 양식처럼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양식이 조금씩 변경될 겁니다. 그때는 또 새로 추가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적고 추가적으로 약물을 더 많이 복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정신과 약물이 아니더라도 뭐 변비나 뭐 수면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먹는 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세하게 적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적는데 이후에 뒤쪽에 가서는 보면 이제 약에 대해서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 놓기도 하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효과와 부작용이 있잖아요.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체크리스트까지 같이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약에 대해 효과도 제대로 좀 확인할 수 있지만은 부작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약물을 먹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많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약물을 안 먹었을 때보다 먹었을 때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세한 관찰과 기록, 그리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뒤쪽에 추가적인 기록들을 많이 남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와서 뭐 배치 환경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1대1 그룹 지원으로 해서 그냥 제가 해볼게요. 그 담당자, 남자분이 있고, 뭐 센터에 도착하고 출발하는 시간들. 자, 이 부분들은 자, 적으시면 됩니다. 앞에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강화제 정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화제에 대한 정보도 레이즈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레이즈들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시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한번 작성해 볼게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강화제 정보를 넣어 둘 수도 있고요. 이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거 정보를 많이 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레이즈들을 가지고 뒤에 첨부를 해 가지고 이게 첨부된 자료들은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강화제 정보가 이렇게 있네. 그럼 추가적으로 더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첨부된 파일을 보니까 엄청 많았네. 4가지만 적었고 이것 말고도 다양하게 있고 여기는 안 적었는데 저것도 활용할 수도 있겠다. 뭐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요. 그래서 강화제 정보는 구체적이고 많이
찾아가지고 뒤에 첨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쓰는 양식이 레이즈드라는 양식이니까 제가 밑쪽에 보면은 이제 어떨 때 그 양식을 활용하는지를 다 적어 놓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보고 작성을 하고 여기에 계획서에다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기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동은 아까 나왔던 게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분포되는 거에 대해서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분포도 기록지, 자 여기 3번에 분포도 기록지 해놨죠. 분포도 기록지를 통해 가지고 분포도 기록지는 뒤에 여러 게 뭐 5일이 아니라 한 10일, 한 달 동안 해놓은 걸 뒤에 첨부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걸 평균을 내든지 안 그러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 놓으면은 일주일에서 어떤 요일에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24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을 좀 다르게 가지고 기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성하게 되면요.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하다 할 때는 제가 진하게 해놨고요. 중간은 동그라미 2개, 조금 그래도 약하게 나타난다면 동그라미 1개로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기간에 따라서 이때 몇 번 정도 일어난다라는 부분을 횟수로 표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처음에는 정석적으로 진행하다가 이후에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변경해도 무방하지 않아요. 큰 틀만 같이 갈 수 있으면은 이후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행동 기능 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ABC 평가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엑셀로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서술 기록지, 그리고 행동 관찰 기록지, 여러 가지 기록지들이 현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매뉴얼에 보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ABC 관찰한 기록들, 그리고 이제 QABF나 MAS, 안 그러면 PEST, PBQ 같은 경우를 해가지고 설문지를 통해서 간접평가한 방법들도 같이 해놓으면 두 개의 비교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행동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객관적인 기술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조금 검증도 해볼 수 있겠죠. 자, 앞에 작성했던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하면, 자, 욕설 물건 던지기에 대해서 자, 상황, 우리가 배경사건이라고도 하고요. 좀 직전의 사건 이전에, 자, 그게 아침일 수도 있고요. 조금 이전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놓고,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하는 직후의 상황이 있었고, 내가 볼 때는 이러한 이제 기능이라고 봐진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여기 관심이라고 이렇게 적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던지기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순위, 2순위가 나왔기 때문에 주로 이럴 때 욕설을 하는구나 이렇게 대처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배경사건 중재, 선행사건 중재 합쳐서 선행중재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모든 부분에서 대체행동 중재는 들어가 있는데 자 욕설을 대체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부분들 대체행동 전략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후에 대처 전략 결국엔 사후 전략이죠. 이러한 부분들도 이 상황을 보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적었던 말을, 기능을 보니까, 관심이 나왔고, 해피가 나왔네. 비슷하게 다 나왔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 행동 1의 기능은 관심이고, 행동 2의 기능은 해피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알게 되면은, 이제 행동 중재 전략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러한 행동, 욕설하는 행동이었죠.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이렇게 되고요. 관심이었습니다. 관심이었으면은 제가 중재 전략에 대해서도 자료를 올려놨거든요. 그 전략을 가지고 우리 기관에 맞는 전략들을 쓰시면 될 겁니다. 자, 일반형, 기본형은 전략들이 기초적으로 나왔죠. 거기에서 변경을 하면 되는데 자, 고급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에 예신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그럼 그 전략을 가지고 우리 기관에 맞는 전략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많으면은 3개에서 더 이상 하셔도 되고요. 또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작성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해가지고 자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에 대해서 적어 두셔도 되고요. 두 번째 행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엑셀 양식에 대해서 작성하는 걸 또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올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매뉴얼 제가 소개해 놓은 게 있거든요. 매뉴얼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작성하는 걸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럼 엑셀을 통해서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면은
뒤에 엑셀에서 이걸 그림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안 그러면 스크린샷 해가지고 바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행동이 처음에 아무런 중재가 없을 때 이렇게 했고, 중재를 하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고, 이후에 뭐 일반화가 이렇게 좀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띄엄띄엄 보다 보니까 유지가 그래도 적당히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 행동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그냥 칸에 맞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행동 2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대로 프린트 하시면은 이걸 앞장에 제일 올려 놓으시고, 그리고 뒷장에는 뭐 하면 된다고요? 각각의 양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프 양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 그럼 중재 전략 양식도 또 다르게 또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능평가 양식, 그리고 강화제, 정보에 대한 거, 분포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뒤에다가 정보를 꼭 여기 있는 양식이 아니라 상관없어요. 다양한 정보, 부모한테 들은 정보나 다양한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같은 것도 넣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IP와 연계해서 이걸 작성하시면 되고요. 복지에서는 개인별 지원 계획서하고 이거하고 연계해서 작성하시면은 아마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양식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저희 기본 유튜브 자료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보셔가지고 작성하는 방법을 익히셔도 되고요. 제가 좀 간략하게 양식에 대해서만 한번 정리해 놓는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마 활용하시기에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급형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 작성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같이 해봤는데요.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조금은 번거롭고 써야 될 게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이 자세하게 활용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봤던 행동중재계획서 기본형, 일반형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행동 계획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양식들을 다 올려놓았으니까 잘 활용해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